김진아 네네. 대표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드셨는데요. 네네네. 최근에 네. 이 비트코인이든 다른 암호화폐를 가지고 실제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결제화폐로 쓰입니다. 예컨대 해외에서 나온 새로운 암호화폐를 구입할 아니 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아주 그건 제한된 이따 용도에서 쓰고 얘기를 있고요. 하고요. 예. 우리가 보통 화폐를 주고 구입하는 상품을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협의의 개념의 근대적 화폐입니다. 화폐가 총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 본질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물교환서부터 그 채권 채무 관계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화폐를 세 세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근대사회에서 상품 기반 화폐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금화 같은 것들로 쓰였죠. 금속 화폐 시절이고요. 그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중지한 이후로는 아까 한호영 교수님께서 말한 통화량이 관련되는 불환화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 기반이 뭐냐면 정치화폐입니다. 금속과의 연결성이 끝났죠. 정치 기반 화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암호화폐, 그다음에 정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의 그거는 뭐냐면 수학 기반 화폐, 알고리즘 기반 화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 기반 화폐가 하지 못하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이 알고리즘 기반 화폐가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화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근대적 개념에 갇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미래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이제 영국의 어떤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연구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그 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지폐가 그대로 유통되는 형태로 디지털 화폐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화폐가 일단 겹칠 수밖에 없는 건 네. 인정하시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네.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각 나라의 이제 화폐 발행은 누가 갖고 있나요? 발행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죠. 한국은행이 발행해 놓으면 그걸 법화로서 인정하는 건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법화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은 현재 화폐는 법정 시스템에서 이제 정해주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부를 축적한 상태예요. 근데 민간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국민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이만큼의 화폐가 네, 추가로 제가 시중에 들어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증발이잖아요. IMF가 어떤 단체죠? 기관이죠? IMF 국제통화기구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께서 지난 10월 5일 날 말씀하시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듀얼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화폐를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국 화폐 쓰고 우리가 달러를 같이 쓰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라가르드 총재가 보기에는 이 달러 대신에 자국 통화와 함께 민간의 암호 화폐를 같이 쓰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건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꿈을 갖고 살죠. 이상을 보고 살고요. 네. 그러나 현실에 발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근의 사태가 미래를 향한 꿈과 그다음에 현실의 욕구 이것이 엉키면서 이 투기 광풍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에 발디디고 있어야 되고요. 다만 그러나 현실에만 갇혀서도 안 되겠죠.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왜 사용하셨냐고 여쭤봤냐 하면 이제 다른 암호화폐를 샀다고 그러셨어요. 다른 암호화폐들이 발행할 때 그거 돈으로 팔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ICO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행을 하거든요. 그 민간에서 할 때. 근데 그 거래를 할 때 최근에 안 해보셨죠? 상품 거래를 안 해보셨죠? 서비스 거래나 이런 거는. 저는 한 2년 전부터요. 예. 그런 이 암호화폐가 당장의 컨슈머 커런시, 소비자들이 쓰는 화폐는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만약 지금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나 뭐 등등해서 뉴스들이 나와요. 이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시스템 안에다가 그 결제 청구를 해요. 그럼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죠? 결제하는데. 첫 번째 컨펌이 일어나는 때까지 10분이고요. 최소 10분이죠. 네네. 최소 10분이요. 네. 수수료 얼마 내죠? 수수료는 그때그때 따라 달라집니다. 예. 물론 저 법화로 우리가 쓰는 돈으로 계산하면 달라지지만 비트코인으로는 최소 1000사토시, 그러니까 1비트코인의 1억 분의 1이 사토시인데 1000사토시를 최소로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거래에서 지급되는 거는 그 15배쯤 돼요. 네. 평균.
최근 그리고 많이 올랐죠. 예, 평균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 다 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컨슈머 이 질문을 커런시가 안 하는 된다고 거는 한 겁니다. 예.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것이 화폐가 될 수 있는가를 예컨대 비트코인이 그냥 암호화폐라고 뭉뚱거려서 말하지 말고요.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장래의 화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면 네. 저는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문제에 관해서. 네, 지금 예. 법정화폐와 똑같다라고 저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정 박사께서 될 수 말씀하시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핵심은 비트코인,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시간당 거래하는 거래량이 7, 8개밖에 안 되고 이더리움도 초당 7, 8개밖에 안 되고 이더리움도 15개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그거를 결제 수단으로 쓰면 몇십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걸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적 한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놀랍도록 극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초당 몇백만 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 제 생각은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생각해온 중앙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발행했던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등장한 화폐들이기 때문에 물건을 교환하고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국가라는 권위를 갖지 않고도 개인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기술을 잘 다독여서 실제로 매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얘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 사회의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화폐로서 간주하고 혹은 성장시키려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성장시키면 될 수 있냐고요. 제 질문은. 비트코인은 될 예. 수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고 다른 화폐들은 아니 우선 예컨대 비트코인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초에 개발자가 1초에 시간 7건만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게 제한을 그러니까 제 지정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것이 법정화폐와 똑같냐라고 여기서 기준을 많은 내시는 사람들이 거 가 아니고요. 예, 제가 잠깐만요. 먼저 할게요. 예. 제가 여기서 유일한 문과예요. 저도 문과입니다. 예. 문과세요? 네, 그런데 네.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쪽 업계에 관계가 없는 문과 출신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네. 우리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화폐가 아니었다는 거 그럼 오케이.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나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비트코인이요. 그냥 추상적으로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선두주자고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가 실제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네.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허.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이 될 거다라고 예측한 적도 없고요. 이것이 네. 화폐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제가 오늘 국회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그렇게 오도를 하고 계세요.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고 미래의 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법무부에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을 유사수신 행위로 몰아가고 있어서 이 정책적인 혼란이 생겨난다고 저는 그리고 보고 이제 있습니다. 더 큰 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기술하고 이제 화폐라는 걸 말씀하실 때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거 얘기할 때는 화폐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걸 구현하는 기술, 과연 현재 다양한 현재 뭐 거래되고 있는 게 뭐 1,400개 된다 했을 때 그 1,400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 기술대로 그 화폐의 속성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지난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러면 과연 지금 거래되고 있는 화폐들에 대해서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의 것을 마치 개발한 것처럼 또 그런 꿈이 있는 것처럼 화폐라는 이름을 포장을 해서 예.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이지 근데 않습니까? 한호영 교수님, 예. 그 인터넷 초창기에 97년도에 인터넷의 세상을 바꾼다. 예. 94년도에 인터넷의 세상을 바꾼다. 야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인터넷의 이상이 그때 이미 다 구현돼 있었습니까? 그때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 하셨어요? 몇 년도요? 94년도예요. 94년도면 부분적으로 할 때죠. 네, 부분적으로 했을 예. 뿐이죠. 예, 인터넷이 우리 삶을 바꾸지 않았죠. 근데 인터넷이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우리 그때 그때 인터넷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술은 완결된 기술이었습니다. 예, 분명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 얘기- 그래요? 예, 예. 네, 이메일도 막 근데- 다운되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네. 예. 예. 이 문제는 연결해서요. 제가 질문을 드려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문과로서 예. 죄송한데 문송한데 받긴 받아야 돼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예. 제가 먼저 좀 질문해도 되겠죠? 그러시죠. 결국 이제 화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잠깐 제가 이제 뭐 가운데 앉아서 좀 궁금증이 드는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정 박사님이든 아니면 김 대표님이든 상관없는데 이것이 화폐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초기에 나올 때부터. 이것이 법정화폐처럼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누구도 하지 그러면 않았죠. 제가 예. 궁금한 것은 화폐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것은 1세대 금속 기반 화폐와 정치 기반 화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들이 그 1세대, 2세대 화폐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도가 기존의 화폐 개념으로 보지 말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네. 이것이 좀 아까 이제 유 작가님께서도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폐 기존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교환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가치척도. 예, 가치 척도를 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개념에는 없는 건가요, 아예? 지금 가장 못하고 있는 거는 그 가치의 척도로서 역할을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기존의 그 1세대, 2세대 화폐들이 해왔던 그 말씀하신 세 가지 기능 말고 이것은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블록체인상에서 중개자를 없애는 효율적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장에 우리가 커피숍 가서 커피 사 먹고 이걸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